5천만 원 걸고 차격 한번 할래. 브래든의 목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울렸어요. 그의 도전적인 시선이 카운터 너머의 한국인 청년을 향했죠. 사격장의 다른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어요. 강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 수건을 천천히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22살의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리시즌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고민하고 있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아니,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사실 이 상황은 몇 분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브래든 맥도널드 25살의 IT 재벌 2세였죠. 아버지가 서부 지역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이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명품 시계, 최신형 스포츠카, 그리고 오늘 가져온 비싼 총까지 모든 게 아버지 돈으로 산 거였죠. 이게 바로 진짜 브래든이 케이스에서 꺼낸 건 실제로는 AR-15였어요. 하지만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만 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아버지가 러시아 뒤로한테서 특별히 구해준 거야. 이 총은 6mm 탄을 써서 장갑차도 뚫을 수 있어. 한 발에 100만 원짜리 탄이라고 친구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브래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요. AR-15는 이괜히 2m의 3 구경을 사용하고 민간용은 반자동이에요. 그리고 장갑차를 뚫을 수 있다는 건 완전한 헛소리였죠. 민주는 카운터에서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특수부대에서 2년간 온갖 총기를 다뤄본 그에게는 브래든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너무 뚜렷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프로토 방아쇠만 당기면 분당 800발이 나가지. 브래든이 계속해서 허풍을 떨었어요. 친구들은 우아하면서 박수까지 쳤죠. 미군 특수부대도 다 익었어. 델타포스 네이비 실마. 이때 민준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AK-47이 아니라 AR-47예요. 사격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브래든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친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뭐라고? 브래든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금까지 자신만만하게 떠들던 그였는데 갑자기 사격장 직원한테 정정을 당한 거였죠. 그것도 민간용이라 반자동이고요. 6mm가 아니라 2말 23 구경이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찾았어요. 그는 그냥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브래든에게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으로 느껴졌죠. 야, 너 지금 나한테 총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브래든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냥 잘못된 정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정보, 브래든이 비우셨어요. 한국인이 미국 총에 대해서 뭘 알겠어? 너네는 태권도나 하지.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상황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브래든의 기세에 눌려서 말리지는 못했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온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너 같은 애가 돈이나 있냐? 5천만 원이 얼마인지 알기는 해. 브래든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맹소했어요. 민준의 평범한 작업복과 운동화를 보고는 더욱 우월감을 느꼈죠. 알겠어. 그렇게 총을 잘 안다면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나온 게 바로 그 말이었어요. 5천만 원 걸고 사격 한번 할래.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5천만 원은 그에게 엄청난 돈이었어요. 대학교 4년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쳐도 모자랄 금액이었죠. 하지만 브래든에게는 용돈 정도였어요. 어때? 무서워? 브래든이 도발했어요. 그는 민준이 돈이 없어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10발씩 사서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브래든의 친구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브래든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사실 민준에게는 브래든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거든요. 2년 전 민준은 한국으로 건너가 군대에 입대했어요. 아버지 강태호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죠. 태호는 3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넌 한국 사람이다. 한국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해.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처음엔 반발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한국 군대를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입대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민주는 총을 처음 잡는 순간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표적지 겉만 스치고 지나갈 때 그는 정중앙을 뚫고 있었죠. 교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야, 강민준, 너 전에 총 써본 적 있냐? 아니요, 교관님,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타고난 거냐? 정말 타고난 거였어요. 민준의 손에 총이 들어가면 마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호흡, 자세, 조준, 격발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결국 그는 특수부대에 지원했어요. 707 특인대 한국군 최종의 부대 중 하나였죠. 그곳에서 2년간 온갖 총기를 다뤘어요. K2 소총부터 시작해서 K1 기관 단총, M16, AK 채빈 14, 심지어 적혁용 소총까지. 민주는 모든 총기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였어요. 특히 권총 사격에서는 부대 내에서 전설이었어요. 50m 거리에서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10점 만점을 기록했거든요. 교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죠. 민준아, 너 전역하면 사격 선수 해봐라. 올림픽도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민준은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는 총 쏘는 게 좋았지만 그걸로 먹고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2년 후 병장으로 전역한 민준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버지 태워도 민준의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격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이만했죠. 손님들이 틀린 자세로 총을 쏘는 걸 봐도 굳이 나서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브래든의 거짓말과 인종차별 발언이 그의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였죠. 좋아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짜로 브래드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사실 그는 민준이 겁먹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브래든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야, 브래드는 진짜로 하는 거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브래드도 잠시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큰 소리 쳤으니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죠. 좋아, 그럼 계약서부터 쓰자. 브래든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녹화도 하고. 그 순간 민주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사격장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짜리 내기 사격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 브래든이 자신의 AR-15를 들어 올렸어요. 여전히 그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아무리 한국 군대를 다녀왔어도 자신은 어릴 때부터 사격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청년이 얼마나 무서운 실력자인지를. 잠깐 진짜로 하는 거야? 브래든이 친구 중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이순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브래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브래든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지만 친구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당연하지. 5천만 원이야. 이 정도는 해야 재미있지. 브래든이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손끝도 살짝 경직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말이 빨라졌어요. 그는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이 아무리 그에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날려버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으니까요. 사격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팡팡하는 청소리와 함께 조용했던 공간이 갑자기 옹성거림으로 가득해졌죠. 다른 사격 부스에서 연습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총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야, 저기 목길이야. 5천만 원 내기 사격이래. 헐, 진짜로 말이 되냐, 그게.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목을 길게 빼고 구경했고, 누군가는 아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관중석 쪽으로 이동했죠. 사격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이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준의 아버지 태호가 카운터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얇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아들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액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정확한 롤부터 정하자. 브래든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침착한 척했죠. 50m 표적 각자 10발씩 총점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권총으로요? 민준이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당연하지. 진짜 실력은 권총으로 봐야 해. 소총은 누구나 맞출 수 있거든. 브래든이 의수대며 말했어요. 사실 그는 권총 사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권총을 제안한 거였어요. 이 한국인이 아무리 군대를 다녀왔어도 권총은 다를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총은 사격장 렌탈로 하자. 공정하게. 이것도 브래든이 계산이었어요. 자신의 비싼 총보다는 일반 렌탈 총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민준에게는 어떤 총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브래든이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제이슨은 불안한 표정으로 브래드니를 바라봤고 마이크는 입술을 씹으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계약서부터 쓰자.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되니까. 브래드니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타이비를 시작했어요. 그의 엄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2024년 11월 15일 브래드니 맥도널 두와 강민 중간에 사격 내기 50m 권총 사격 각자 10발씩 총점이 높은 사람이 승리,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지불한다. 브래든이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관중들이 목을 쭉 빼고 그 내용을 보려고 했죠. 여기 사인에 민준이 화면에 손가락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평범한 서류에 사인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브래드도 자신의 사인을 추가했는데 그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자, 이제 증거도 남겨야지. 브래든의 또 다른 친구인 마이크가 휴대폰을 들어 연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걸 녹화할 거야. 투명하게 다른 관중들도 너도나도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격장 안 이 순식간에 작은 휴대폰 화면들로 가득해졌죠. 각자 최고의 각도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서 아래쪽 각도로 촬영을 준비했어요. 잠깐 혹시 이거 SNS에 올릴 거야? 민준이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런 대박 장면을 왜 안 올려? 마이크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켜놓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이마에 얇은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태우가 카운터에서 두 자료의 글로 17을 꺼냈어요. 검은색 권총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죠. 관중들 사이에서 우아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둘 다 오늘 아침에 점검한 총이다. 탄창도 똑같이 10발씩 들어있고 태우가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죠. 손에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탄약도 똑같은 거죠. 브래든이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져 있었어요. 당연하지. 9mm 파라 벨럼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야. 브래든이 글로를 들어 올려 무게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의 팔이 살짝 흔들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죠. 어릴 때부터 이런 총 많이 써봤어. 브래든이 관중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아버지가 사격 클럽 회원이어서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번에 100발도 쌓았어. 사실 브래드는 사격장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개인 강사가 붙어서 도와줬죠. 자세를 잡아주고 조준을 도와주고 심지어 손목까지 받쳐줬어요. 브래드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 쏘는 건 거의 처음이었죠. IT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정밀함이 몸에 배어. 코딩할 때도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잖아. 사격도 마찬가지야. 브래든이 계속해서 자신을 치켜 세웠어요. 관중들 중 몇몇한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반면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글록의 무게, 밸런스, 그립 텍스처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죠. 그의 손가락이 총을 주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숙함을 느꼈어요.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다뤄본 총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같았어요.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그리고 조용한 표정. 누가 봐도 그냥 사격장에서 일하는 젊은이 같았죠. 자, 그럼 누가 먼저 할까? 브래든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있었어요. 먼저 하세요. 민준이 양보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좋아,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 브래든이 의수되며 사격 부스로 들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어깨가 약간 경직되어 있었어요. 관중들이 그 뒤를 따라왔죠. 사격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이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평소에는 개별 부스에서 조용히 연습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경기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라이브 방송 시작. 마이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지금 여기 사격장에서 완전 대박 상황 벌어지고 있어요. IT 재벌 2세 브래든이 한국인 아르바이트생과 5천만 원 내기 사격 대결한대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 진짜요? 브래드는 그거 허세 아니야. 한국인 누구야? 얼굴 보여줘? 와 실시간으로 보고 있네. 대박? 이거 진짜 돈 내기야.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500명을 넘었어요. 마이크에 손이 들떠서 살짝 떨렸어요. 브래든이 사격 자세를 잡았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으로 총을 잡고 팔을 쭉 뻗었죠.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강사가 가르쳐준 자세를 기억해내려고 했었어요. 저 자세 봐. 완전 프로 같지 않아? 제이순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민준의 눈에는 브래든의 자세가 여름으로 어색해 보였어요. 팔꿈치가 너무 벌어져 있고
체중 분비도 불안정했죠. 왼발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브래든이 조준을 시작했어요. 50m 표적이 조준기 너머로 보였어요. 생각보다 멀어 보였죠. 표적의 중심이 작은 점으로만 보였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어차피 한국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브래든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의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사격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평소에 들리던 환풍기 소리까지 크게 들렸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도 연어백 명을 넘어졌어요. 댓글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죠. 첫 발 간다, 떨리네 진짜 떨려. 5천만 원 나 같으면 못해. 브래든 화이팅. 한국인도 잘하면 어떻게 하지? 브래든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구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사격장의 모든 시선과 모든 휴대폰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5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떨리는 손으로 찻발을 소려는 브래든. 이제 진짜 5천만 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총성이 사격장을 가득 채웠어요. 브래든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렸죠. 그는 반동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썼을 때는 강사가 뒤에서 받쳐줘서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50m 저편의 표적으로 향했어요. 사격장 직원이 망원경을 들고 확인했죠. 관중들 사이에서 오오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나쁘지 않은 점수였거든요. 브래든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풀어졌죠. 막 첫발치고 나쁘지 않지. 브래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라이브 방송 댓글에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오 생각보다 잘하네. 8점이면 괜찮은데. 역시 재벌은 다르구나. 브래든이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어깨를 펴고 다시 조준했죠. 두 번째 발. 팡 9점. 이번에는 더 좋은 점수였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죠. 브래든의 미소가 점점 커졌어요. 이거야, 감 오는데. 브래든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죠.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도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발, 9점, 네 번째 발, 7점, 다섯 번째 발. 브래든은 생각보다 괜찮은 실력을 보이고 있었어요. 관중들도 감탄하기 시작했죠. 야, 진짜 잘하네. 역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다르구나. 한국인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을 향한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브래든이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브래든의 아버지 태우만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 담이 맺혔죠. 이런 저애가 생각보다 잘하는데. 여섯 번째 발, 8점, 일곱 번째 발, 9점. 브래든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세도 안정되고 호흡도 편해졌죠. 봐봐, 이게 바로 실력이야. 브래든과 민준을 흘기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5월감이 가득했죠. 여덟 번째 발, 10.5와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브래든의 참 만점이었거든요. 라이브 방송 댓글이 폭발했어요. 만점 나왔다. 브래든 개전다. 한국인 망했네. 5천만 원 날아갔어. 브래든이 두 발을 번쩍 들었어요.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거였죠. 어때?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는 민준을 도발적으로 바라봤어요. 19번째 발, 9점. 마지막 10번째 발, 8점. 브래든의 최종 점수는 7발 만점 100점에서 85점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죠. 85점 나쁘지 않은데 브래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관중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잘했. 85점이면 일반인치고 엄청 높은 점수야. 한국인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분위기가 완전히 브래든 쪽으로 기울었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브래든의 승리를 예측하기 시작했죠. 브래든 우승 확정인 듯 85점 넘기 쉽지 않은데 5천만 원 브래든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가득했죠. 어때?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아직 포기해도 늦지 않아. 브래든의 도발에 관중들이 옹성거렸어요. 몇몇층 민준을 걱정하는 눈빛이었고 몇몇층 구경거리가 재미있다는 표정이었죠.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브래든을 바라봤어요. 좋은 성적이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제 차례군요. 민준이 글로크 잽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민준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브래든과는 차원이 다른 자세였죠.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총을 잡는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몇몇 관중들이 그 변화를 눈치챘어요. 자세가 뭔가 다른데? 하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브래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사격 부스에 들어서요. 그의 걸음걸이는 군인 같았어요. 정확하고 안정되어 있었죠. 첫 번째 발을 위해 자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준의 자세가 갑자기 어색해 보였거든요. 팔이 약간 떨리는 것 같고 호흡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어라, 긴장하나? 관중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브래든이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실전은 다르지. 민준이 첫 발을 쐈어요. 팡 6점. 관중들 사이에서 실망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6점은 브래든의 점수에 비해 많이 낮았거든요. 어머야, 생각보다 못하네. 긴장한 것 같은데. 이거 브래든 확실히 이기겠어. 라이브 방송 댓글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한국인 못하네. 역시 허세였나? 브래든 승리 확정 5천만 원은 안전하겠. 브래든의 얼굴에 완전한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두 번째 발 6점, 또 낮은 점수였어요. 관중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브래든이 압도적으로 이기겠네. 민준의 아버지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발 7점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브래든보다 낮았어요. 이 정도로는 85점 못 넘어. 한국 군대 별거 없. 브래든이 친구들에게 되게 양양하게 말했어요. 막 내가 뭘 했어? 실전은 다르다고. 네 번째 발 6점, 또 낮은 점수였어요. 이제 관중들도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뿐한 결과. 네, 재미없어? 하지만 이때였어요. 민준이 잠시 총을 내렸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 발을 위해 다시 자세를 잡는 민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민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깨가 완벽하게 정렬됐고 발의 위치도 정확해졌죠. 총을 잡는 손의 각도, 팔의 높이, 심지어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몇몇 눈발끈 관중들이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뭔가 프로 같아 보이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브래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반쯤에서 멈췄죠.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호흡법이었어요. 조준. 민준의 눈이 조준기와 50m 좌편의 표적에 집중됐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관중들의 운성거림도, 환풍기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오직 표정만 보였어요. 다섯 번째 발. 팡. 총성과 함께 민준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자세 유지였죠. 사격장 직원이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관중들 사이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4발 연속 저조한 성적을 보이던 민준이 갑자기 만점을 기록한 거였죠. 브래든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운이 좋았네. 그가 중을 걸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6번째 발을 위해 똑같은 자세, 똑같은 호흡, 똑같은 집중으로 조준했어요. 팡 10도 다시 정중앙이었어요. 이제 관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속 만점. 뭐지? 갑자기 잘하네. 라이브 방송 댓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문데 갑자기 잘해 운인가? 이 연속 만점. 브래든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7번째 발 민주는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깊은 호흡, 완벽한 자세, 정확한 조준, 팡 10, 3번 연속 만점이었어요. 이제 사격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3연속 만점이야. 그리고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민준 점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브래든이 계산해 봤어요. 민준의 현재 점수, 남은 3발을 모두 만점 맞으면 85점이에요. 아직 괜찮아. 브래든이 스스로를 달렀어요. 하지만 8번째 발에서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상 14번 연속 만점이었어요. 이제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였죠.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4연속 만점. 이거 진짜네. 한국인 뒤늦게 폭발하는 브래든 위엄의 민준의 현재 점수는 남은 2발을 모두 만점 맞으면 85점으로 브래든과 동점이에요. 브래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9번째 발 민준이 잠시 멈췄어요. 총을 내리고 깊게 숨을 쉬었죠. 사격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그를 향해 집중됐죠. 민준이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이때 관중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자세, 군인 자세야.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군인 자세. 아, 한국 군대 다녀왔다고 했지. 특수부대 아니었나? 브래든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으로 민준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거였죠. 민준이 9번째 발을 쐈어요. 방 10.5번 연속 만점이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와 5연속 만점. 이곳 실화니. 아이브 방송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시청자가 8천 명을 넘어섰고 댓글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우와 미쳤다. 5연속 만점. 한국 특수부대 수준 실화냐. 브래든 망했다. 민준의 현재 점수는 마지막 한 발만 만점 맞으면 85점으로 브래든과 동점이에요. 하지만 브래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도 만점일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뻔했거든요. 민준이 마지막 발을 위해 자세를 잡았어요. 사격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민준이 눈이 표적에 집중됐어요. 50m 저편의 작은 원이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어요. 깊은 호흡, 조준. 그리고 팡! 마지막 총선이 사격장을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표적으로 향했어요. 사격장 직원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그의 입이 벌어졌죠. 10점. 우와 관중들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사격장을 가득 메웠어요. 6연속 만점. 마지막 6발을 모두 정중앙에 맞춘 거였어요. 민준의 최종 점수 85점. 브래든과 동점이었어요. 동점이야 85대 85. 관중들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사격장 직원이 다시 한번 민준의 표적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을 불렀죠. 두 명이 함께 확인한 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관중들. 그때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민준 선수의 마지막 6발을 다시 확인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6발 모두 정확히 같은 지점에 맞았습니다.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관중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50m에서 6발을 같은 지점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이브 방송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50m에서 6발을 한 구멍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한국 특수부대 브래든 완전 발렸네. 브래드는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조용히 총을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관중들이 민준을 둘러쌌어요. 박수와 환호가 끝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샀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6발을 한 구멍에 맞추다니. 민준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7경칠 특임대에서 2년간 훈련 받았어요. 그 말에 사격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7병7 특임대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왜 민준이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브래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점수는 동점입니다. 85대 85 사격장 직원이 공식 발표했어요. 하지만 직원이 계속했어요. 정확도 면에서는 민준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6발을 완전히 같은 지점에 맞춘 것은 올림픽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관중들이 다시 환호했어요. 브래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술적으로는 동점이지만 사실상 완패였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기는 브래든이 간신히 물었어요. 민준이 그를 바라봤어요. 동점이니까 무슨 부족, 돈은 필요 없어요. 민준의 관대한 말에 관중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찾았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나갔다는 걸요. 브래든의 도전은 끝났어요. 하지만 민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라이브 방송이 끝났는지 30분도 안 돼요. 동영상이 인터넷 전체를 강타했어요. 마이크가 올린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자동으로 저장됐고 누군가가 그걸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 IT 재벌 이세을 완전히 굴복시킨 전설적인 사격 장면.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1시간 후 10만 조회수, 3시간 후 50만 조회수, 6시간 후 200만 조회수, 댓글도 폭발했어요. 50m에서 6발을 한 구멍에 이거 진짜야? 한국 특수부대 수준 실화냐? 브래든 표정 봐. 완전 멘탈 나갔네. 마지막에 돈 안 받는 것. 걔가 간지. 이게 진짜 KD 펜슬지. 틱톡에서도 순식간에 바이럴 됐어요. 한국 특수부대 사격신 브래든 굴복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죠. 민준은 집에 돌아가서야 인터넷이 난리 난 걸 알았어요. 그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 대부분이었죠. 이게 뭐야? 민준이 당황했어요. 그냥 오만한 놈 하나 혼내준 건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태워도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완전 유명해졌어. TV 화면에는 오늘 있었던 사격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 특수부대 출신 청년이 미국에서 보여준 놀라운 사격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0m 거리에서 권총 6발을 모두 같은 지점에 맞춘 이 영상은 현재 각종 SNS에서 민준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강민준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스포츠 부석 기자 제니퍼 화이트입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CNN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저희가 오늘 있었던 사격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실력이더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 네, 미국 전국 방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어요. 민준이 망설였어요.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빨라진 것 같았거든요.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방송국들도 연락할 거예요. 전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ESPN입니다. 그 다음에 FBC, 그 다음에 FBC, 그 다음에 FBC. 심지어 한국의 KBS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런 진짜 난리 났네. 태우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준 씨입니까? 저는 미국 올림픽 사격 대표팀 헤드코치 마이크 존슨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실력이더군요. 50m에서 6발을 한 지점에 맞추는 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올림픽에 관심 있으신가요? 미국 국적이시면 우리 대표팀에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이라니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재능을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거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 있었어요. 저기 사는 게 확실해. 네,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준비됐어? 태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집에서도 편히 못 있겠네.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심의 중심이 되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특별한 전화 하나가 더 왔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한국에서 함께 복무했던 특수부대 동기 김상훈이었죠. 상훈이, 야, 너 완전 유명해졌다. 한국에서도 난리야. 뉴스에 내가 나왔어. 한국에서도요? 당연하지.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이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자부심 폭발이야.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하다. 50m에서 6발을 한 구멍의 부대에서도 그렇게는 못 썼잖아. 그때보다 더 연습했어요. 그래도 대단해. 한국인들 완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민준의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그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거였어요. 밖에서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가서 인터뷰할까? 아빠, 민준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저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고 있어. 멋있게 해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거울을 보며 옷을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그에게 향했어요. 민준 씨,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도움이 됐나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 훈련의 결과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올림픽에 도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좋은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어떤 마음인가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정신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 특수부대의 자부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민주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휴대폰에는 여전히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방송국, 신문사, 스폰서십 제안, 심지어 영화 제작사에서까지. 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빠,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야. 특별한 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는 그냥 평범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저녁에는 전국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휴대폰을 보니 한국에 있는 특수부대 동기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형, 완전 자랑스럽다. 한국 위상 높여져서 고마워.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거창한 꿈이나 목표는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민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은 아버지의 사격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지역 보안업체에서 교육 담당자로 제안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때 사격장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계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저 혹시 민준이 형이에요. 아이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맞아. 저는 김준호예요. 형 영상 봤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 아이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굽혀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호야, 영상이 어땠어? 완전 멋있었어요. 형은 진짜 한국 군인이었어요? 응, 한국에서 2년간 군대 다녀왔어. 준호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놀려요. 민준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자신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해?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준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도 잘 못하고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해요. 민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호야,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고 있어? 아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 중 하나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 태권도도 한국에서 나왔고, 케이팝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끈기 둘 다 말이야.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형도 어릴 때는 힘들었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거든. 근데 이제는 나는 한국계 미국이 아니고 그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걸. 준호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형처럼 총도 잘 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총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는 거. 민준이 일어서서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사격 체험해 볼래? 물론 장난감 총으로.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민준이 에어설프트건을 가져와서 준호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 줬어요. 자, 이렇게 발을 벌리고 총은 이렇게 잡는 거야. 준호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빵 장난감 총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종이 표적에 빗빗한 이 맞았죠. 맞았어요. 준호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잘했어. 첫 번치고 정말 잘한 거야. 민준이 칭찬해줬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익숙했어요. 저 혹시 민준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로드리기스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지 5년 됐어요. 로드리기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어가 서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 부자 아들로 물 죄송해요. 그 사람을 이기는 걸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로드리기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저도 제 나라가 자랑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당신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 해야죠. 그때 준호가 뛰어와서 민준의 다리를 안았어요. 형, 저도 나중에 형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준호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호와 어머니 그리고 로드리기스가 떠난 후 아버지 테오가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보기 좋다, 뭐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 말이야. 테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처음엔 반대했잖아.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뭘 배울지.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브래든에게서였어요. 민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고 무례했어.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고마워.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지고 사격장에 조명이 켜졌어요. 아빠, 내일부터 새 직장 다니지만 주말에는 계속 여기 올게요. 왜? 오늘 같은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준호라는 아이를 만났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였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아저씨도 만났다. 모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2주 전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사격장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내가 보여준 한 번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불의 등과의 일은 끝났지만 진짜 의미는 지금부터인 것 같다. 나처럼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 한국계 미국인, 이제 이 말이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건 하나 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다. 일기를 닿은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벨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주 전 그 사격장에서 울린 정확한 한 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정확한 한 발은 표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거라는 거요. 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심어진 용기의 씨앗들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씨앗들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확한 한 발의 용기를 줄 거예요. 오늘 민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